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나도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 시도를 했는데 곧 다시 손에 일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45세의 절반을 은퇴하였다. 절반이라고 하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취미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하였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하였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디베이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도 있었던 것은 근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그 덕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엇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잘 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느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지겨워하였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남 총각이어서 혹은 예쁜 여선생님이어서 관심을 쏟아가며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 성적도 잘 오르고 칭찬도 받으니 재미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널려 있지 않은가.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은 임시로 남성복 판매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긴. 바로 그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속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는 뜻이 아니다. 애당초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느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역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들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된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워렌 버핏은 202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만일 주식을 딱 하나만 골라서 몰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실 가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학생의 의도는 그 주식을 알려주시면 저도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었고 이를 알아챈 버핏은 학생에게 최선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답한다. 일을 특출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재가 잡히는 수준이며 그것이 투자보다 우선한다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마라.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커피 하나도 제대로 타려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원두 커피나 그라운드 커피 종류에 대하여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야 하는가에 따라 향이 다르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어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 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터, 인스터 컴피,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라. 거기에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어 커피 가루를 완전히 잘게 갠뒤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야 향이 살아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들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했으니 이젠 됐냐고? 아니, 그 기록한 것을 탕비실에 붙여놓아 내가 결근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커피를 타다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지식경영이다. 여기까지 하면 되냐고? 아니, 커피, 설탕, 크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저러저러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종이컵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니 개인 머그컵을 준비하자고 하면 어떨까? 등등. 복사는 어떨까? 입사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복사하기는커녕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여러 버튼들의 기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다. 나는 신입사원들이 먼저 고참 사원들에게 복사하기 사용 설명서나 키폰 사용 설명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팩스는 또 어떤가? 팩스 기기에 달린 버튼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고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팩스를 받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보내는 직원이 역시 100명 중 1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 99%는 자기가 가진 서류 원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 원본의 컬러,
도표가 사용되어 있다면 팩스를 받았을 때 흑백으로 인쇄되면서 컬러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작은 글씨들을 팩시밀리가 뭉개버린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는 사람 역시 만나기 정말 어렵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선박 차터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뉴욕의 어느 해운 회사 대신 새로운 해운 회사들과 협상을 하던 중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외비로 문서를 하나 보내야 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건이어서 나는 사장급 직원에게 직접 팩스 송신을 지시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절대로 그 문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기존 거래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여 보니 팩스 기기에 달려있는 단축 다이얼을 엉뚱하게 눌러서 문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차장의 연봉 몇 년치에 해당되었다. 은행 신부름,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 원까지 납부한 적도 있다. 과태료는 법인에게 세전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는 말은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주민세마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에서는 몇 천만 원 보게 된다. 개인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납부 일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심부름을 하찮게 여겨 생긴 결과이다. 은행 뱅킹, 인터넷 뱅킹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은행에 가야 했었다. 영지쌤 읽어주세요. 서류 정리는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오래전 도스 시대의 이야기이다. 하드디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 도스용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은 1바이트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을 붙일 때 글자 수의 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는 전 직원 중 일부를 골라 불시에 컴퓨터 파일을 체크해 보곤 하였는데 반년 정도 후 그 직원의 파일 목록을 보고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문서 제목이 모두 001, 002, 003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답변은 법무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였다. 내 대답은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 말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무슨 문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허드렛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종종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만 담당자들은 기껏해야 심할수를 쓰거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한다. 야단을 심하게 맞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도 허드렛 일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사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카모리 사장은 청소도 하지 못한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드렛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뭔 자존심? 대학물 먹었다는 자존심 꼴값 들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 센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 높은 사람은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스스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주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드렛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이 허드렛 일을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깨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은 경험도 미천한 야간 교대조였다. 일을 시키는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일 처리를 일단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들 중 상당수는 안전관리자들이 지침만 전달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그 지침을 따르는지 눈으로 직접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여도 그중 한 명의 실수나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건 어디건 일단 말단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사진 도로에서 A자 형태의 사다리를 놓고 혼자 해야 하는 작업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판단력이 어떠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경사진 도로 위에 수평으로 A자 사다리를 놓는 경우는 경사 때문에 사다리 계단들이 모두 경사지게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든데 10명 중 5, 6명은 그 상태로 작업을 한다. 한두 명은 내려와 A 사다리를 90도 비틀어 놓고 작업을 다시 한다. 처음부터 사다리를 제대로 놓고 한 사람은 한두 명뿐이다. 아주 쉬워 보이는 허드렛 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 5일제 근무 좋아하지 마라.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 좋아해야 할까? 삶의 질이 더 향상되므로 좋은 것 아니냐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말이다. 만일에 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역시 이틀이나 되는 주말을 당신처럼 재충전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쉬면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중 일부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그 주말의 황금 시간을 거의 모두 바치면서 일과 관련된 능력과 지식을 독하게 향상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이 2년 정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여기 A, B 두 사람이 있다. A는 주 5일제가 시행되자 1년에 약 100일씩 주말 2일 곱하기 50주 계산함. 2년 동안 외롭게 자기 몸값을 높이고자 대학 입시생처럼 독하게 노력하여 왔다. 2년 동안 그가 투자한 시간은 하루 10시간씩 치더라도 2000시간이다. 한편 B는 주말과 각종 공휴일에는 삶의 질을 따지며 놀면서 혹은 쉬면서 보내지만 주중에 5일 동안은 매일 1시간씩 지식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성실함. 솔직히 그렇게 하루 1시간씩 투자하여도 성실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들을 것이다. 는 사람이다. B가 투자하는 시간은 1년에 약 250시간 정도 된다. 주 5시간 곱하기 50주. 여기서 A의 2000시간은 B가 8년 정도, 그렇게 오래 할 리도 없지만 바치는 노력의 시간에 버금간다. 때문에 A와 B는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년만 지나면 각자의 역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대가 역시 조만간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A는 집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 실전에서의 적용도 할 수 있으나 B는 찔끔찔끔 습득하였기 때문에 전체 뼈대를 잡지도 못하고 뭘 공부했는지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고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B가 몇 년 동안 성실히 벌어야 하는 돈을 A는 1년 안에 벌게 된다. 물론 B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며 살게 된다. 반면에 A는 10년 전 이미 2년을 희생하여 B 같은 사람들과의 지식세월 격차를 이미 5년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느긋한 여유도 부두린다. 이것은 일부 철밥통들을 제외한다면 봉급 생활자이건 자영업자이건 사업가이건 장사꾼이건 학자이건 연구원이건 학생이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여기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2년 동안 그저 뿌리를 키우는 데만 전력을 다하여 아주 넓고 깊게 그 뿌리를 내렸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예쁜 새들과 대화도 하고 바람과 함께 호프집에서 노래도 부르며 보통의 다른 나무들이 하는 것만큼만 뿌리를 내렸다. 2년 후 전자는 뿌리가 깊고 많아서 쉽게 물을 흡수할 것이고 그 덕에 밑동이 상당히 굵어졌고 줄기도 곱다. 후자는 그저 다른 보통 나무들과 비슷하게 자랐다.
두 나무의 높이는 종자가 같으니 전자나 후자나 다름없을 것이며 열매 역시 아직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굵은 줄기와 넓고 깊은 뿌리를 통해 아주 쉽게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을 모든 잎새에 손쉽게 보내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유도 생기기에 이제는 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나무의 주인은 이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보통의 나무들은 땅에서 뽑아내 다른 곳에 이식한다. 다른 나무들은 자기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잎의 수도 적고 그나마 주변의 다른 보통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얽혀 경쟁하면서 빈약한 뿌리로 물을 흡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 잎새에 물을 보낼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바람에 뿌리를 좀 더 깊고 넓게 뻗쳐보고자 노력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새들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는 처지이다. 열매는 그저 남들 맺는 정도만 생산할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20대에 먼저 한 사람이 30대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고 30대에 먼저 한 사람이 40대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다. 하물며 20대와 30대에 계속 노력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미 20대 초에 완전히 마스터하였다고 치자.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쩔쩔매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게임은 먼저 실전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전 지식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는 일부 전문대학 이외에는 거의 없으므로 학벌이나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는 날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어느 나라에서건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난 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고 돈과 시간을 펑펑 쓰다 보니 중산층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말이다. 혹시 맞아요. 그날 편히 읽으세요. 어, 마저 읽으라고 한 거였는데 그냥 읽어요? 조금 남아가지고. 예, 혹시 그날그날 편히 살고 싶고 자기답게 사는 것을 좋아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가?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며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온종일 집에서 게임이나 인터넷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 미우라 아스 씨는 하류 사회에서 중요의식이 무너지고 하류의식이 범람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극화 시대의 하류 인생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에서 던진 질문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상당히 하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된다면 책을 읽어라. 하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 기준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연설 계속 그 주로 축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ttract great people.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attract,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ttract great people. 그런데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면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인재를 이제 끌어오려고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직원이면은 그런 인물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나 그런 쪽을 찾아서 어떻게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아, 네. 사진 찍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